안녕하세요.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원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와 함께 새로운 코스를 플레이하면서 코스 공략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코스 이름은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제가 기억하는 이 코스의 특징은 어떤 고저차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블라인드 홀들도 꽤 많은 그런 홀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일자로 쭉 뻗은 홀을 찾기가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좀 이런 재미와 까다로운 코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플레이하면서 과연 어디가 어려운지, 그리고 코스 공략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번 홀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1번 홀에 와 있는데요. 팁박스에서부터 페어웨이까지가 22m가 내리막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한 240m 지점까지는 굉장히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거든요. 260m부터는 갑자기 뭔가 좀 좁아지는 그런 페어웨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드라이버 티샷이 조금 불안하긴 해요. 그래서 첫 홀은 좀 안전하게, 사실 저는 한 230m까지만 좀 안전하게 끊어가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맞바람이 불더라도 사실 거리가 좀 나는 분들이라면 좀 오비에 대한 위험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210m까지만 그렇게 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뒷바람이 좀 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한 220m까지 나갈 것 같은데요.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에 페어웨이 벙커가 있는데 뭐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요. 자, 페어웨이를 향해서 안전하게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딱 말씀드린 210m를 쳤는데 뒷바람도 있고 내리막도 있다 보니까 대략 한 230m 정도가 날아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샷인데요. 두 번째 샷에서는 140m 남은 거리가요. 그리고 뒷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거리는 한 130m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린 앞쪽에 보면 뭐 벙커도 없고 어떤 큰 장애물은 안 보여요. 그리고 제가 이번 시간에는 난이도 G2, 그리고 백티, 그리고 바람 세기 강하게 핀의 위치는 랜덤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랜덤인데 앞핀에 걸렸어요. 그래서 아마 1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모두 다 앞핀으로 설정이 될 거고요. 자, 앞핀인데 약간 뭐 중핀하고 약간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 핀 뒤로 넘어가도 그렇게 큰 경사가 없기 때문에 한번 130m를 그냥 과감하게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바람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는 130m를 확실하게 한번 다 쳐보도록 할게요. 피칭 아이언으로 좀 강하게 임팩을 했는데요. 바람의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좀 많이 뜨면서 백스핀 양이 너무 많아서 거리 손해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뭐 그린 경사는 어쨌든 오르막 퍼팅을 남겨놨기 때문에 어쨌든 뭐 크게 어려움 없이 파는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사실 남은 거리가 좀 길게 남았어요. 지금 15m가 남았고, 그리고 오르막이 조금 있긴 한데 사실 그렇게 심한 오르막은 아니라서 저는 그냥 딱 15m 정도로 해서 그냥 컨시드를 받는 작전으로 한번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경사가 좀 어렵고 남은 거리가 15m면은 저희도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사실 한 10m 이내면 저희는 좀 될 수 있으면 한번 홀인을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10m 바깥쪽에서는 좀 어쨌든 저희도 좀 가까이 붙이기, 컨시드 작전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크게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컨시드 작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경사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클럽에서 한 클럽 반 정도 사이를 보고 한 15m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5m면 우리가 볼 스피드를 제가 자꾸 강조를 드리잖아요. 볼 스피드는 이 퍼팅의 볼 스피드는 한 5 정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한 5 정도가 나오면 아마 컨시드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화면은 일단 바뀌었는데요. 좀 약한가요? 5가 안 나왔나 봐요. 네, 4.9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4.9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좀 이렇게 한 1m 정도가 짧았던 것 같고요. 제가 공략했던 한 볼 스피드가 5 정도가 나왔더라면 들어갔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저는 넣으려고 친 건 아니고 컨시드 작전 이렇게 1m 안에 넣으려고 치긴 했지만 좀 아쉽긴 하네요. 네. 뭐 남은 거리가 굉장히 짧은 파펫이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바로 잘 마무리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1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1번 홀은 사실 페어웨이가 이렇게 넓었다가 260m 지점에서부터는 굉장히 좁아지는 그런 개미허리를 가지고 있는 페어웨이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첫 홀에는 드라이버 티샷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좌우로 좀 약간 밀리거나 뭐 땡기거나 그러면 오비가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넓은 지역 쪽으로 아이언을 티샷을 하든지 뭐 유틸리티 우드가 됐든 뭐 우드가 됐든 그렇게 해서 좀 끊어가는 전략으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샷 지점에서는 어떤 뭐 그린에 올려놓으면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를 한다면 충분히 버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번 홀에 와 있고요. 사실 507m라는 거리는 저희가 딱 봤을 때 이제 바람에 의해서 조금 공략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뒷바람이 불게 되면 이 507m 같은 경우는 충분히 투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맞바람이 지금처럼 아주 강하게 불고 있을 때에는 애초에 투혼 욕심을 저희들도 버리고 그냥 안전하게 3온 작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바람을 체크를 해서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할 건지 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딱 이런 상황이면 그냥 안전하게 3온 작전, 3온 작전이 좀 안전해 보이고요. 지금 좌측은 오비 지역이고 페어웨이 우측은 해저드 지역인데요. 페어웨이가 사실 좀 넓어요. 그래서 넓기 때문에 좀 그냥 페어웨이 가운데를 보고 자신 있는 그냥 스윙을 하게 되면 그렇게 티샷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그냥 페어웨이 가운데를 보고 한번 저도 자신 있게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약간 드로우가 걸려서 좀 가운데 안전하게 잘 안착을 했고요. 지금 보면 남은 거리는 250m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럴 때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거리가 이제 80m 정도가 되는데요. 딱 80m를 남길 것이냐, 좋아하는 이제 세 번째 샷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최대한 그린 주변까지 멀리 보내놓고 거기서 가까운 어프로치를 할 거냐, 이런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바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린 좌우에 지금 벙커가 하나씩 있는데 사실 우드를 과감하게 공략을 해도 벙커까지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자신 있게 우드로 공략을 해서 최대한 짧은 거리의 어프로치로 세 번째 샷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샷 어프로치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위치는 아무래도 이 지금 페어웨이 딱 가운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좌측보다는 우측이 좋아요. 그 이유는 우측에서 공략을 해야지만 우리가 오르막성으로 이렇게 어프로치를 공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측이 좋긴 한데 사실 우측은 좀 약간 오비 지역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안전하게 페어웨이 가운데를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페어웨이 한가운데로 잘 날아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에 남은 거리가 40m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이제 40m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세 번째 샷을 해야겠죠. 파5홀에서는 이제 우리가 3온 작전을 하는데 사실 티샷도 물론 중요하고 두 번째 샷도 중요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중요한 샷은 이 핀을 공략하는 샷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경사가 약간 좌측에서 우측으로 좀 있긴 해요. 그래서 보통 우측, 핀 우측에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오르막 퍼팅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공략법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번에는 좀 경사를 좀 태워서 핀 쪽으로 향하는 그런 공략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35m 정도에 떨어뜨려서 나머지 한 5m에서 6m 정도 굴러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렇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만의 그런 거리 조절하는 방법은요. 일단 그 연습장 모드에서 내가 가장 편안한 그 스윙 크기 있죠. 가장 편안한 스윙 크기.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스윙 크기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대충 허리부터 허리까지, 대략 허리부터 허리까지. 저는 이 정도 스윙 크기가 딱 좋은데, 물론 임팩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리 차이가 좀 나긴 하겠지만, 저는 허리부터 허리까지 했을 때 대략 30m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거리를 기준으로 20m를 보낼 때는 허리보단 좀 낮게 이렇게 스윙 크기로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40m이기 때문에 허리보단 조금 더 약간 코킹이 된다라는 느낌 정도만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리 체크하는 거는 내가 어떤 기준점 하나, 내가 제일 편안한 스윙 크기에 대한 기준점을 하나 잡아 놓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크기로 조절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자, 40m. 대략 그 캐리가 지금 37이 나왔네요. 37m가 나왔고, 방향이 좀 제가 생각보다 좀 왼쪽으로 좀 많이 해놨는데, 치는 순간 또 왼쪽으로 가서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온그린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우측 편이 좀 더 좋긴 한데, 저는 약간 공략을 이렇게 좌측으로 해서 좌측 경사를 타고 핀 쪽으로 흐르는 그런 공략으로 샷을 했는데 조금 컸네요. 네. 아쉽지만 뭐 어쨌든 남은 거리는 뭐 5m 이내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버디 기회가 온 것 같고요. 한번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남은 거리는 대략 4.5에 내리막이 0.09인데요. 뭐 내리막 그냥 0.1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리고 내리막은 한 50% 정도만 이렇게 생각을 해서 1.5m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한 3m 정도. 3m 정도 스트로크를 할 텐데, 이제 내리막 훅라이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내리막성은 아무래도 좀 우리가 스트로크를 좀 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경사를 좀 많이 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한 컵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미니맵을 보고 또 약간 내리막성이 있다 보니까 저는 한 컵 반에서 2컵 정도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홀컵 뒤편으로 좀 내리막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타이트하게 거리를 딱 맞춰서 한번 스트로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3m에 한 2컵 정도만 보고 스트로크를 해볼게요.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갔네요. 네, 2컵을 겨냥을 했는데 제 느낌은 한 3컵 정도 나간 것 같아요. 지금 치면서 약간 열려 맞은 듯한 느낌. 네. 어쨌든 아쉽게도 8을 기록했습니다. 파5홀에서. 네. 자, 이렇게 2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사실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코스 공략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플레이했던 거는 맞바람성이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3온 공략을 했는데, 만약에 뒷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투혼 공략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좌측은 오비고 우측은 해저드인데 페어웨이 폭이 좀 넓죠. 그래서 좀 안전하게 그냥 페어웨이 가운데를 보고 자신 있게 티샷을 하시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샷 지점에서도 사실 뒷바람이냐 맞바람에 따라 좀 차이가 크긴 한데, 맞바람이면 좀 안전하게 3온 공략을 추천을 드리고요. 좀 뒷바람이 좀 분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한번 투혼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3번 홀에 와 있고요. 앞에 커다란 나무가 저 나무를 왜 심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저 나무가 탄도가 낮으면 저 나무가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거리가 좀 굉장히 기네요.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어떻게 플레이를 하냐면, 자, 우선 이렇게 공이 올라오는데 손으로 이렇게 가볍게 눌러주면 우리가 실제 코스에서
내가 그 쇼티를 꽂을 때 그 높이가 있잖아요. 그 높이대로 이렇게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티에서 샷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드라이버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샷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핀 뒤로 넘어가면 어쨌든 내리막 퍼팅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사가 심하진 않아요. 그리고 사실 200m에서 원하는 공략 지점으로 보내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종류의 파3는 어쨌든 온그린을 지키자라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최대한 온그린을 지키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거리는 거의 200m에 맞바람까지 하면 210m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약간 드로우가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좌측에 있는 벙커에 빠지고 말았네요. 자, 그래도 벙커에 이렇게 빠졌는데요. 턱이 그냥 화면 반을 차지할 정도로 이 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럴 때는 우리가 탄도를 낮추는 것보다는 사실 탄도를 좀 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헤드를 열어놓고 거리는 이제 17m인데 이 탄도를 띄우기 위해서 우리가 헤드를 열잖아요. 그리고 나서 샷을 하게 되면 사실 런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캐리를 딱 16m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17m이고 그리고 경사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많이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정상적인 제가 어프로치 할 때는 헤드 모양이 이 정도 느낌인데요. 지금같이 턱이 굉장히 높을 때는 헤드 페이스를 굉장히 많이 열어야겠죠. 근데 이제 스탠스도 같이 스탠스를 똑바로 있는 상태에서 헤드만 열게 되면 공이 우측으로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헤드를 열어놓고 다시 이 헤드를 뭔가 스탠스를 다시 오픈을 헤드를 여는 만큼 스탠스도 오픈을 해서 이렇게 위치를 잘 맞춰주는 게 좋아요. 대략 한 16m 정도에 떨어지게끔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와, 이게 사실 탄도를 제가 지금 발사각이 46도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높은 탄도로 띄웠는데요. 턱이 높았잖아요. 턱이 높았는데 제 공이 또 하필이면 또 굉장히 좀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탄도가 올라가다가 사실 요 앞에 살짝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런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요. 다행히 어쨌든 핀 가까이는 잘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그 화면에 벙커 턱이 좀 반 정도가 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 벙커샷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헤드를 좀 많이 생각보다 좀 많이 열어놓고 그 다음에 열어놓은 상태에서 또 스탠스 오픈을 해놓은 상태에서 자신 있게 좀 탄도를 띄우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지금 사실 위험했거든요. 네. 어쨌든 뭐 앞에 벙커 턱을 맞고 어쨌든 운 좋게 이렇게 좋은 위치로 잘 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는 2.3m이고요. 그리고 우측에서 약간 좌측으로 흘러내리고 있긴 한데요. 오르막성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우측 끝, 우측 끝만 보고 한번 과감하게 한 4m 정도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휴, 볼 스피드를 보니까 6m가 나갔네요. 어쨌든 이렇게 과감하게 공략했기 때문에 경사를 많이 안 타고 그대로 홀인이 된 것 같고요. 만만치 않네요. 굉장히 어렵네요, 코스가. 이렇게 3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긴 그런 파3 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긴 파3 홀 같은 경우는 사실 롱아이언으로 샷을 해야 되는데 일반 매트에다 놓고 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티에 올려놓고 치는 방법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굉장히 오히려 쉽게 플레이할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긴 파3 홀 같은 경우는 어떤 공략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온그린을 시키는 게 우선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온그린을 한 뒤에 그 다음에 투퍼스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공략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4번 홀에 와 있고요. 페어웨이까지는 쭉 가다가 두 번째 샷 지점에서는 다시 우측으로 약간 가는 그런 살짝 도그레 콜인데요. 티샷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페어웨이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그냥 페어웨이 한 가운데를 보고 자신 있는
샷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티샷에 대한 어려움은 없기 때문에 저도 한번 자신 있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페어웨이가 넓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스윙을 했는데요. 약간 확실히 이렇게 페어웨이가 넓다라고 해서 그냥 너무 방심하고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살짝 약간 드로우를 치려고 노력을 했긴 했는데 그냥 푸시로 약간 밀려 맞았나 봐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벙커에 빠져버렸어요. 어쨌든 뭐 페어웨이 벙커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와, 지금도 보면 화면에 지금 턱이요, 이 벙커 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벙커 탈출각이 16도라고 써 있는데 뭐 우리가 쇼다이언으로 이렇게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벙커 턱은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보면 63m이고요. 거리는 오르막이 8m, 그럼 대략 한 70m 정도라고 생각을 할게요. 70m에 이제 벙커이기 때문에 우리가 20%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84m, 네, 70m 20%면 한 14m이기 때문에 그걸 더하면 한 84m 정도가 되고요. 약간 뒷바람이 좀 불고 있네요. 그럼 저는 한 80m,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건 앞핀인데요.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쯤에서 이제 버디가 나와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6시 방향이나 7시 방향 쪽으로 갔을 때가 우리가 버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한 50% 정도 될 것 같은데, 사실 핀 뒤로 좀 지나치게 되면 좀 내리막 경사에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버디할 수 있는 확률은 제가 볼 때 한 20% 미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결국은 골프는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저는 핀 뒤보다는 좀 짧게 그렇게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제가 딱 원했던 그 위치, 6시 방향이나 7시 방향 쪽으로 제가 딱 잘 공략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경사가 조금 있긴 하네요. 네, 그래도 뭐 오르막 퍼팅이기 때문에 제가 공략한 지점대로 딱 잘 온 것 같고요. 지금 보면 3.68m에 그럼 대략 한 3.7m라고 할게요. 3.7m에 높이가 0.1m인데요. 두 배를 하게 되면 대략 2m를 더 더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5.6m네요. 5.7m 정도가 되겠죠? 그럼 저는 한 6m를 그렇게 한번 스트로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르막이고 그리고 좀 제가 6m를 스트로크를 할 거기 때문에 경사를 그렇게 많이는 안 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반컵 정도만 좌측으로 보고 이렇게 한번 과감하게 버디 트라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홀컵이 저를 외면하네요. 네. 지금 볼 스피드는 제가 얼핏 봤는데 3.6이 나왔어요. 그럼 대략 한 7m 정도가 되는데요. 경사가 저는 좀 과감하게 쳐서 경사를 좀 많이 무시를 했는데 조금 우측 끝으로 튕기면서 놓쳤네요. 네. 네, 이렇게 제가 4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4번 홀은 사실 그냥 페어웨이 가운데로 겨냥을 해서 자신 있게 티샷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샷 지점에서는 굉장히 그린이 좀 오르막인 약간 포대 그린 형식이다 보니까 거리감을 굉장히 좀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거리를 잘 체크를 해서 핀 공략을 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5번 홀에 와 있고요. 거의 기역자로 꺾이는 그런 도그레 콜이에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요, 그냥 페어웨이를 따라서 이렇게 공략을 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 자, 어떻게 보면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괜히 끊어가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좀 언짢은, 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두 번에 끊어가야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코스를 실제 코스를 한번 다녀왔어요. 너무 궁금해서.
스크린 골프와 실제 코스가 어떤지 정말 똑같더라고요. 저 실제로도 제가 원원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실전에서 그 실제 코스에서는 원원 시도를 하게 되면 공이 떨어지는 지점이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좀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스크린 골프는 장점이 그거 같아요. 내가 친 샷을 어떻게 공이 날아가는 것과 떨어지는 것까지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냥 안전하게 이렇게 페어웨이를 이렇게 지켜서 가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원원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원원 시도를 하냐면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팁박스 위치예요. 팁박스 위치를 지금 제일 오른쪽으로 옮겨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저는 팁박스 위치를 다 우측으로 다 옮겨 놨고요. 자,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자, 공략 지점이요. 지금 보면 가장 제일 앞쪽에 있는 나무는 안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좀 우측에 저 하늘이 보이는 정도의 그 나무는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럴 땐 또 티 높이를 또 올려야 되겠죠. 할 게 참 많은 홀이네요, 정말. 네, 티를 올릴 때는 자, 원래 위치보다 이거를 조금 이렇게 좀 당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린 우측 한 5m 부분, 네, 그 부분을 겨냥을 해서 확실하게 드로우성 내지는 확실하게 훅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자, 그럼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거리는 255m거든요. 내리막이 좀 있긴 한데 맞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고 있어요. 그래서 내리막은 사실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저는 거리를 딱 한 250m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드로우가 잘 걸렸어요, 지금. 자, 이제 거리가 문제인데요. 와. 정말 참 제가 쳤지만 너무 정말 최상의 샷이 나왔어요. 네, 뿌듯하네요. 네, 이렇게 자, 제가 그 그린 우측을 향해서 약간은 하늘이 보이는 그 나무를 향해서 살짝 드로우를 공략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구질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상급자 분들이라면 괜히 끊어가는 전략보다는 이렇게 한번 드로우를 만들어내서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괜히 앞에 큰 나무가 있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탄도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꼭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리는 5.6m의 내리막이 좀 있긴 한데 내리막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어차피 핀 뒤로 지나가도 약간 오르막 퍼팅을 남겨놓으니까 이글 펫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한번 6m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짧은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원래 성향이 그래요. 네. 자, 한 컵, 네, 좌측으로 한 컵으로 6m를 쳐보도록 할게요. 네, 정확하게 볼 스피드가 3.0이 나왔습니다. 6m. 네, 와, 이 독수리가 막 날아다니고요. 네. 자, 어쨌든 이글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제가 5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사실 5번 홀 같은 경우는 좀 변수가 많은 홀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공격적으로 플레이했다가 자칫 좀 그 산을 못 넘겨서 오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안전하게 오히려 좀 투혼 공략을 하다 보면 오히려 또 버디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거고,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좀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뭐 이렇게 원원 시도를 해서 아주 좋은, 저처럼 이글을 기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네, 저는 이제 6번 홀에 와 있고요. 6번 홀은 티샷 지점이요. 좌측은 해저드고 우측은 오비인데요. 페어웨이가 약간 아일랜드 형식으로 이렇게 끊어서 있는 그런 형식이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가도 안 좋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3온 공략이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너무 힘껏 치는 것이 아니라 좀 부드럽게 그렇게 티샷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좌측이 해저드이긴 한데 그 좌측 편은 약간 이렇게 좀 공간이 없어요. 약간 내려가면 내리막성이다 보니까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저는 약간 페어웨이 우측에 보이는 저 벙커 좌측을 보고 약간은 드로우성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강하게 칠 필요 없이 좀 부드럽게 한번 쳐볼게요. 네, 좀 편안하게 드로우성 구질로 공략을 했고요. 자, 지금 평소보다는 제가 볼 스피드가 좀 많이 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좀 더 갔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펼쳐졌겠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뭐 뒷바람이 좀 불고 있을 때는 안전하게 그냥 뭐 우드나 뭐 유틸리티 우드로 끊어가는 방법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3온 공략이니까요.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페어웨이 좌측은 오비, 우측은 또 이번에 또 해저드예요. 그래서 약간 홀이 약간 이렇게 지그재그로 좀 돌아가는 그런 홀인데요. 자, 두 번째 샷 지점에서는 저 페어웨이 저 멀리 보이는 저 벙커를 향해서 저는 일단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게 좀 페어웨이 가운데이기도 하고 좀 안전해 보일 것 같아서 저는 벙커를 보고 한 220m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히 뭐 무리해서 우드를 잡은 것이 아니고요. 저는 유틸리티 우드로 한번 좀 안전하게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제가 벙커를 겨냥을 해서 약간 드로우가 걸려서 좀 안전하게 이렇게 페어웨이에 잘 안착을 했고요. 자,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세 번째 샷 지점까지 왔는데요. 자, 남은 거리는 이제 115m이고 그리고 오르막이 2m가 있긴 한데 오르막은 그냥 거의 2m 정도면 생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5에 이제 바람이 좀 옆바람성이기 때문에 바람과 제 구질을 생각을 해서 약간 그 그린 우측 에이프론 바깥쪽, 즉 에이프론하고 벙커 사이를 한번 공략을 해서 바람을 태우는 샷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m이고요. 저는 피칭 아이언으로 그냥 부드럽게 그냥 스윙을 하면 딱 115m가 나갈 것 같고요. 자, 이제 높은 탄도로 바람을 잘 이용을 했고요. 네. 뭐 방향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조금 짧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오르막 퍼팅을 남겨놓기 위해서 공략을 했다 보니까 아주 잘 공략을 한 것 같아요. 이제 남은 거리는 이제 3.5m이고요. 오르막이 0.08. 그러면 저는 대략 한 5m 정도가 되겠네요. 네, 5m이고 오르막도 조금 있다 보니까 저는 경사를 한 반컵 정도만, 우측으로 반컵 정도만 보고 그렇게 과감하게 한번 스트로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측 끝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제가 좀 과감하게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다 보니까 경사가 그렇게 많이 안 타는 거 직접 확인하셨죠? 네, 이렇게 오르막 퍼팅일 때는 그런 점들이 되게 유리하기 때문에 핀 공략을 최대한 오르막 퍼팅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공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6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이 드라이버 티샷 하는 그 페어웨이랑 또 두 번째 샷도 페어웨이가 약간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 아일랜드 형식의 그런 페어웨이가 있었는데 거리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어차피 투혼 공략은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티샷도 좀 부드럽게 안전하게 좀 페어웨이 안착시키도록 노력하고, 그다음 두 번째 샷 지점에서도 뭐 우드를 잡는 것이 아니라 뭐 좀 안전하게 내가 벙커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그 거리를
한번 보내시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다 보면 오히려 또 좋은 버디 기회 찬스가 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너무 무리한 공략보다는 안전하게 그렇게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7번 홀에 와 있고요. 7번 홀은 파3 홀이고요. 그리고 거리는 166m 정도의 파3 홀이고요. 지금 핀의 위치를 봐서는 핀 7시 방향이나 8시 방향 쪽은 약간 저 파란색 지점 보이시죠? 저 파란색 지점이 갖다 놓으면 오르막 퍼팅을 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될 텐데요. 뭐 그 외에는 사실 경사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위치는 7시 방향이나 8시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인데 사실 앞핀이잖아요. 앞핀에 또 거리가 한 166m 정도면 사실 짧지 않은 거리에다가 또 그린 앞쪽에는 또 커다란 해저드까지 있다 보니까 좀 부담이 가는 홀이에요. 에이프론하고 핀하고 공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7시 방향이나 8시 방향 쪽으로 보내기가 참 쉽진 않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앞핀에 게다가 또 앞에 해저드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딱 제가 원하는 그 공략 지점 있죠. 7시나 8시 방향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좀 짧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짧게 공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앞에 또 해저드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파3 홀 같은 경우는 뭐 버디 욕심보다는 일단 안전하게 온그린을 시켜놓고 최대한 내가 투퍼스로 마무리하겠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략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공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장 좋은 위치는 물론 7시나 8시 방향이 되겠지만 너무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정말 편안하게 온그린을 시키겠다는 목표로 그렇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 한 170m 정도를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바람이 약간 슬라이스 바람이긴 한데 워낙 제 구질이 약간 드로우성 구질이 있다 보니까 바람하고 좀 섞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돌리지 않고 핀을 바로 보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 구질대로 약간 드로우 구질이 나와줬고요. 슬라이스 바람이 좀 불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좌측으로 갔어요. 그만큼 제 구질이 더 많이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바람보다는. 네.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좀 한 1, 2, 3, 한 3m 내지는 4m 정도가 짧았더라면 아마 제가 원하던 위치 7시나 8시 방향 쪽으로 왔을 텐데 저는 지금 거리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9시 방향 쪽으로 오다 보니까 좀 약간 슬라이스 경사가 좀 있네요. 어쨌든 뭐 그렇게 길지 않은 거리를 남겨놨기 때문에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경사가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네. 자, 남은 거리는 6.4m이고요. 그리고 지금 슬라이스 경사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 제 스타일이 좀 과감하게 홀컵 뒤로 좀 지나가게 스트로크를 하는 편인데 사실 다음 펫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펫 같은 경우는 제 컨시드가 1m인데 만약에 1m를 벗어나게 되면 또 반대쪽에서 남은 파펫이 또 옆라인의 경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옆경사기 때문에 또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옆라인의 퍼팅은요, 물론 과감한 것도 좋긴 하지만 어쨌든 거리감을 좀 잘 지키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딱 지나가더라도 컨시드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딱 한 클럽 정도만 보고 거리를 7m 정도만 쳐보도록 할게요. 제가 딱 7m만 친다는 게 약간 한 8m 정도를 나간 것 같아요. 볼 스피드를 확인해 보니까. 자, 어쨌든 아쉽긴 한데 좀 거리만 좀 잘 맞췄더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볼이었는데 아쉽네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사실 지금 1.2m가 남았는데 남은 거리가 좀 역경사가 있잖아요. 짧은 거리라서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지만 만약에 2m였다면 저도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경사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옆라인의 경산을 생각을 할 때
내가 만약에 못 넣더라도 다음 퍼 지나갔을 때 다음 퍼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까지 미리 한번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플레이를 한다면 타수를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뭐 남은 거리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그냥 홀컵 가운데를 보고 2m 스트로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들어갔고요. 자, 이렇게 제가 7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7번 홀 같은 경우는 파3 홀인데요. 166m라는 파3 홀이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제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앞핀에다가 게다가 또 그린 앞쪽에는 커다란 해저드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앞핀에 대해서 앞핀을 공략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짧게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또 해저드에 빠질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해서 플레이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타수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파3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의 팁이긴 한데 파3홀을 내가 원하는 그 공략 지점에 보내려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냥 편안하게 온그린을 시켜놓고 나는 그냥 투퍼스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좋은 버디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8번 홀에 와 있고요. 좌측은 해저드이고 우측은 오비이긴 한데 사실 페어웨이가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서 크게 티샷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 맞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뒷바람이 좀 불고 있다 그러면 드라이버를 자신 있게 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저드가요 페어웨이까지 쭉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게 되면 또 해저드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는 맞바람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드라이버를 다 샷을 해도 해저드까지는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페어웨이 가운데를 보고요 자신 있게 한번 샷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밀려 맞았어요. 네, 다행이네요. 제가 치면서 약간 좀 헤드 끝쪽에 볼이 맞으면서 약간 좀 뒤틀렸다고 하죠. 약간 이렇게 헤드 페이스가 약간 뒤틀리는 그런 느낌의 샷이 나왔어요. 그래서 약간 열려 맞는 바람에 거리 손해도 있고 이렇게 방향이도 벙커에 빠졌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도 뭐 어쨌든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됐을 때 또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남은 거리는 146m이고요. 그리고 페어웨이 벙커다 보니까 우리가 20%를 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대략 그냥 150 계산하기 편하게요. 150m라고 가정을 하고요. 거기다 20%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150에 20%면 3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180m 이렇게 샷을 해줘야 되는데 게다가 또 맞바람이 또 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90m까지도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긴 홀에서 어떤 이 페어웨이 벙커에 빠지게 되면 20%라는 그런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잠시 좀 잊은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벙커 턱이 좀 높아서 사실 롱아이언을 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잘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리를 190m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90m면 제가 평소에는 한 5번 아이언이나 4번 아이언 정도로 이렇게 플레이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3번 아이언을 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턱이 좀 높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4번 아이언을 스윙을 했을 때는 뭔가 우리가 샷을 할 때 이렇게 다운블로 샷이라고 하죠. 다운블로 샷을 할 때는 좀 낮게 탄도가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턱에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 아이언을 잡은 이유는요. 3번 아이언을 들고 약간은 오픈을 해서 살짝 오픈을 해서 페이드성 구질로 한번 공략을 해볼 텐데요. 오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페이드 샷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하게 되면 오픈을 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탄도를 많이 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탄도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헤드를 약간 오픈을 하고 그대로 샷을 할 텐데 일반적으로 190m를 제가 4번 아이언을 치는 것처럼 샷을 하게 되면 짧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번 아이언을 잡았고요.
자, 일단 3번 아이언으로 저는 약간 페이드 구질이 날 거를 생각을 해서 그린 좌측, 그린 좌측 끝부분을 공략을 보고 그렇게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발사각이 제가 원래 3번 아이언을 치게 되면 발사각이 나오는데요. 발사각이 보통 한 11도에서 12도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일반적인 이런 셋업이 아니라 약간 탄도를 내기 위해서 조금 오픈을 하고 이렇게 샷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도가 조금 나오면서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벙커 탈출을 잘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 커다란 해저드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은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비록 3번 아이언으로 이렇게 샷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저랑 똑같은 페어의 벙커에 빠졌다라고 하면 유틸리티 우드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앞에 해저드 빠지는 것보단 차라리 좀 그린 뒤로 넘어가더라도 타수를 잃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정말 운 좋게도 이렇게 올라와서 아주 또 좋은 버디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어쨌든 10m 이내에 버디 찬스가 오면요, 어쨌든 마음이 편해요. 10m 바깥쪽은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한데 10m 안쪽은 이건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자신감이거든요, 퍼팅은. 그래서 남은 거리는 9.6m에 높이가 0.06. 저는 그럼 한 11m 정도를 스트로크를 해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경사가 그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내리는 경사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4컵에서 5컵 정도? 네, 우측으로 4컵에서 5컵 정도를 보고 한 11m 정도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1m면 볼 스피드가 대략 한 4.2에서 4.3 정도가 되거든요.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네요. 볼 스피드가 지금 4.7이 나왔는데 그만큼 셌기 때문에 경사도 많이 안 탔고 그래서 홀컵 뒤로 좀 지나가는 느낌이었네요. 네. 거리를 참 잘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오르막을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게 은근히 좀 신경이 쓰이는 바람에 좀 강하게 터치가 된 것 같고요. 이렇게 볼 스피드를 자꾸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세게 칠 때가 있고 약하게 칠 때가 있는데 그 사람 몸이 정말 컴퓨터처럼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날은 스트로크가 정말 내가 원하는 거리대로 딱 나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날은 정말 셀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 볼 스피드를 확인을 해서 오늘 내 컨디션이 어떤지를 꼭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 오늘 제 컨디션은 좀 퍼팅이 좀 전체적으로 좀 과감하게 지나가는 편인 것 같아요. 내리막이 좀 있어서 좀 불안하긴 했지만 어쨌든 홀컵에 잘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8번 홀을 플레이를 했는데요. 티박스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리막도 있고 페어웨이도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플레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티샷을 제가 너무 방심한 나머지 우측에 있는 페어웨이 벙커에 빠뜨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20%를 더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리가 굉장히 좀 멀어지면서 롱아이언으로 또 샷을 하게 됐는데 그린 앞쪽에 보이는 그 해저드가 굉장히 위협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페어웨이가 넓다라고 해서 너무 방심하지 말고 최대한 페어웨이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샷, 페어웨이를 지키게 되면 두 번째 샷 지점에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그린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8번 홀은 여러분들 꼭 티샷을 집중적으로 잘 페어웨이에 안착시키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홀로 이동할게요. 네, 저는 이제 전반 마지막 홀인 9번 홀에 와 있고요. 9번 홀은 딱 좋은 그런 거리인 것 같고요. 일단 페어웨이를 보면 넓어요. 생각보다 오비 지역이 좌우측에 있긴 한데 너무 넓거든요. 그리고 좌측에 오비가 있긴 하지만 카트도로 한참 언덕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티박스에서는. 그래서 일단 티샷을 페어에 좀 잘 안착시켰으면 좋겠는데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넓다라고 해서 그 8번으로 보셨죠? 방심하시면 안 돼요. 최대한 한번 저도 페어웨이를 지키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제가 드로우성 구질로 잘 페어웨이 안착을 시킨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페어에 잘 안착을 하니까 남은 거리는 115m, 그리고 오르막에 7m가 있기 때문에 한 120m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슬슬 미니맵상에 봤을 때 핀의 위치를 보면요, 그 파란색과 뭔가 연두색이 굉장히 진한 게 느껴지잖아요. 그만큼 내리막이 심하다는 뜻이거든요, 핀 뒤로 지나가게 되면. 그래서 이 9번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핀 뒤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짧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한 120m 정도만 그렇게 공략을 해서 샷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바람이 10.6이라는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피칭 아이언을 잡고 있는데, 피칭을 치게 되면 탄도가 굉장히 높게 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지금 제가 한 12m 정도 핀보다 우측으로 지금 돌려놨거든요. 그린 우측 끝과 벙커 사이를 겨냥을 해서 저는 바람을 태우는 그런 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보다 길면 안 좋기 때문에 저는 딱 정말 120m만 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거리와 어떤 공략 지점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화면에서 봤을 때 10.6이라는 바람이 훅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우측에 이렇게 떨어졌냐면, 이 볼이 날아가는 게 우리가 정확하게 일자로 출발했을 경우에는 바람의 영향을 타서 아마 핀 쪽으로 딱 잘 붙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딱 확인을 하는 순간 방향각이 약간 R 2점 몇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도 약간 밀리면서 바람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출발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코스에서든 이 스크린 골프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방향각, 출발이 공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바람의 영향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약간 밀려 맞았다는 느낌? 네, 그래서 푸시가 나면서 바람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이렇게 제가 좀 어려운 위치에 와 있네요. 네, 한번 그래도 최대한 파로 한번 잘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거리는요 이제 11.1m이고요. 그리고 높이가 0.32인데요. 높이는 저희 계산법에 의하면 높이는 그냥 2배를 해서 0.64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6.4m를 더하게 되면 한 17.5m. 네, 17.5m. 그러면 저는 18m를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18m면 볼 스피드가요 한 5.2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우측으로 한 2클럽 정도를 보고요, 거리를 최대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나쁘진 않은 것 같죠? 좀 짧았네요. 이렇게 볼 스피드가 4.9가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리보단 좀 많이 못 미쳤어요. 그래서 좀 짧았는데, 그래도 뭐 이런 아주 먼 거리에서 컨시드는 잘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먼 거리에서 퍼팅을 할 때는 방향도 물론 중요한데요. 제일 우선적이어야 될 게 거리예요. 거리를 내가 거리감을 어떻게 잘 맞춰두느냐가 3퍼스를 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리감 꼭 체크를 잘해서 이렇게 플레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렇게 제가 9번홀을 지금 플레이를 했는데요. 페어웨이가 굉장히 좀 넓죠. 넓지만 그래도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요. 최대한 티샷을 페어웨이에 잘 안착시키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샷 지점에서는 이 9번 홀 같은 경우는 그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핀 뒤로 넘어가게 되면 다시 내리막성 퍼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핀보다 좀 짧게 공략을 해서 오르막 퍼팅을 남겨놓도록 그렇게 공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 제가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플레이를 했는데요. 사실 이 코스 자체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 고저차도 굉장히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앞서 5번 홀인가요? 굉장히 좀 산을 넘겨서 그렇게 샷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좀 변수가 많은 홀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좀 더 재밌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1번 홀부터 9번 홀까지 플레이하면서 제 공략법 잘 보셨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코스에서 똑같이 한번 플레이를 해보시면 더 유익하면서 더 즐거운 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남은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플레이하면서 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스크린 코스의 하기영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